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큰일인데 집값 하락, 전세 가격의 하락, 거의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10억이나 뚝뚝 떨어지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까지 났지 않습니까? 8억 5천에 거래되는 게 4억에 거래됐으니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봐야죠. 그만큼 집값 하락의 폭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집값 하락도 문제이긴 문제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전세값 폭락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 하락은, 아파트 가격 하락, 빌라 가격 하락은 버티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버티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 집값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따라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 버티면 집값은 올라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세 가격 하락은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전세 기간 만기가 된다면 저 나가겠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세입자가 없어.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큰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 전세 금액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가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9에서 마이너스 0.65로 떨어졌는데 서울의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96에서 마이너스 1.08로 서울의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오히려 매매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기간 2+2년을 채운다는 겁니다. 2년을 내가 살았다면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에 비해서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이제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되니까 전세 나오는 물건이 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전세를 내놓는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금액도 올라가고 매매 금액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세입자들은 서로 전세 구하려고 그래. 아파트 전세 하나가 나왔다면 대기하는 사람이 10명이다, 15명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이 물건에 들어오겠다는 전세 세입자들은 15명이야. 그러니 전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겠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 그래요. 요즘 같은 불이인 게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 전세 금액이 떨어진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전세 금액보다 더 싼 전세가 있더라. 2년 전에 내가 전세 계약으로 10억을 맺었는데 현재 전세가 8억짜리가 있더라. 그러면 어떤 세입자가, 그렇죠? 아니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평수인데 이왕이면 10억 전세보다는 8억짜리 전세 들어가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가 싼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러한 세입자들, 전세 10억짜리 살다가 이제 8억짜리 전세가 나왔네? 나 저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러면 나 2년만 거주할게요.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안 사용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 나가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전세 금액이 3억이야. 3억인데 현재 전세가 2억 2천이야. 그러면 3억에서 사는 전세 세입자들 또한 2억 2천짜리 전세로 옮기기 위해서 저 2년만 살게요. 2년이 되는 순간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은 별로 없는데 전세 물건이 계속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공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 전세 금액은 급락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가격 변동률 표인데 서울 동남권이죠. 소초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97에 하락하고 강남구는 마이너스 1.05, 송파구는 마이너스 1.27, 강동구는 마이너스 1.09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으로 잡아서 전세 실거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전세금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13억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8억 2천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2년 만에 4억 8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전에 13억 주고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전세가 8억대야. 그러면 그 어떤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13억, 12억, 11억에 거래한 이러한 전세 세입자들이 2년만 되면 이제 뭐 한다? 이제 전세금 돌려주세요. 저 옮기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갑자기 서울에서 13억이란 돈을 마련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현금 13억. 물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데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세입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금액이 8억 2천이야. 그러면 나머지 금액 4억 8천만 원을 집주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지만 4억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간 통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08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금과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 몇 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또한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인데요. 2년 전에 11억에 거래되는 게 현재는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전세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죠. 야, 이건 뭐 서울에서 서울은 이제 전세 금액이 뭐 10억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천이나 이제 경기도 놓고 본다면 여기 또한 만만치가 않죠. 따라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매매 금액이 많이 상승한 만큼 전세 금액이 많이 상승했겠죠. 또한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겠죠. 그런 만큼 전세금 떨어지는 폭이 크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또한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차액 마이너스 3억 4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따라서 매매 가격 또한 이러한 저가로 던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주인들 입장이라면 집값 폭락보다는 오히려 전세값 폭락이 더 무섭다. 실질적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 또 전세를 내준 사람들 입장이라면 정말 무서울 거예요. 여기다가 1가구 3주택이야, 1가구 5주택이야, 1가구 10주택이야. 전세금은 떨어져. 그런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래.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말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